자, 이번엔 이제 5페이지에 있는 기본 예제 2번. 자, 요거는 이제 약간의 세트화된 이제 문제인데, 단계적으로, 세트화된 문제. 자, 수학적 확률의 정의와 계산. 자, 이건 연대 문제로 최근에, 작년에 출제된 거야. 알겠지? 바로 최근에.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 앞에서 문제가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에 관한 문제야, 결국은. 그 경우의 수들의 복잡성을 어떻게 이제 해결해 가느냐. 그런 논리적인 추론 능력. 그 다음에 그것을 수식으로 구체화할 수 있는 수리적인 능력. 이런 것들 이제 보자 하는 거야. 우리나라 뭐 올림픽이나 막 월드컵 하고 그러면은, 가장 짜증나는 것 중에 하나야. 뭐 계산하는 거? 게임 한번 끝나고 나면은, 모든 경우의 수들을 진짜 그 TV에서 우리 TV 보면서 뭐 수학 같은 거 공부하고 그러진 않잖아, 보통. 뭐 EBS 강좌 듣는 거 그런 거 말고. 그런데 수학에 관련된 이야기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때가 언제냐면, 우리나라 뭐 올림픽이나 월드컵, 야구나, 축구 같은 거 게임할 때. 게임이 하나 끝나고 나면 다음에 경우의 수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길 가능성이 얼마인지, 이거 맨날 계산해 주거든. 그것도 우리나라 것만 분석하는 게 아니지. 우리나라하고 이제 같은 조에 속하는 다른 팀들, 걔네들이 이기고 지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상황이 어떻게 돼, 이런 것들 하나하나 다 따져준다고. 그러고 나서 더 심한 경우 뭐 하는 줄 알아? 다른 그룹. 다른 그룹의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1등으로 진출할 때 혹은 2위로 진출할 때 어떤 경우의 수들로 붙게 되는가. 그래서 누가 어떤 게 더 유리한가. 뭐 역사적으로 있는 이 나라하고는 몇 번 싸워서 몇 번 이기고 통계적 확률이 이제 또 적용이 되는 거지. 그치? 재미는 있는데 게임보다 그게 더 재밌는 경우도 간혹 있어. 마지막 진짜 1분 전까지 올라가느냐 마느냐. 옛날에 그 우리나라 한 번 떨어졌잖아. 기억나? 옛날에 우리나라 한 번 떨어졌는데 이란인가 이라크에서 마지막 그 종료 직전에 한 골 넣는 바람에 우리나라가 어부지리로 올라간 적이 있었거든. 우리는 걔가 그 축구 선수가, 이란 축구 선수가 사실 별로 뭐 인기도 없고 뭐 그렇게 저기 하나는 아닌데 국가대표긴 하지만은, 걔가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걔를 거의 뭐 영시하고 막 그러니까, 정말 고맙다 이런 막 멘트들도 막 보내주고 막 뭐 별 저기를 다 했나 봐.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 와서 뛰고 싶더라고. 근데 우리나라 프로에서는 쳐다도 안 봤지. 하여튼. 한국팀이 ABC 세 팀과의 개별 경기에서 이길 확률은 각각 5분의 1, 5분의 3, 10분의 1이다. 이길 확률이 있으니까 다행이다. 자, 또한 여기는 아마 일본이 아닐까, 5분의 3은. 그치? 우리 기대치로 5분의 3. 또한 A, B, C 팀과 비길 확률은 각각 5분의 2, 5분의 1, 5분의 1이다. 자, 비기는 확률과 이기는 확률만 줬어. 나머지도 계산 가능하지? 지는 확률. 6건의 확률로서. 답답하다, 내려오는 게. 자, 한국팀이 A, B, C 세 팀과 조별 경기를 한다고 하자. 한국팀이 첫 경기에서 각 팀과 이길 확률과 비길 확률은 개별 경기의 확률과 같다. 이 문제가 좀 특별한 게, 여기에 지금 제시문 나에 소개되고 있는 사건에 대한 고려 때문에 그래. 뭐냐면 이제 심리적인 요인도 있다는 거지. 이전 경기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경기에 선수들의 각오라든지 이런 것들이 달라지면서 그 다음에 이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뭐 외국과 통계적 확률이 이런 건데 이용되는데, 전통적으로 첫 번째 게임에 이겼을 때 두 번째 게임에서 이기는 경우들이 얼마나 되는가, 이런 걸 이제 정보로 축적을 해놨다가, 데이터로 축적을 해놨다, 이런 데 써먹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고려한 거예요. 이게 사건의 복잡성을 더 넣어주려고 한 거지, 그냥 문제기도. 자, 첫 번째 경기는 일단 처음 싸우는 거니까 앞에서 했던 이기고 지고 비기는 경우의 수들이 확률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 그러나 두 번째, 세 번째 경기는 한국팀이 이길 확률은 바로 앞서 벌어진 경기의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영향을 받는다. 자, 첫 번째. 직전 경기에서 이긴 경우는 다음 경기에서 이길 확률은
개별 경기에서 이길 확률, 앞에서 제시한 이길 확률에서 이길 확률이 1.3배로 증가한다. 앞에서 이겼던 경우에 그 다음에 이길 확률은 그냥 처음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이길 확률이 1.3배 증가하겠습니다. 경기 직전 경기에서 비긴 경우는 다음 경기에서 이길 확률은 개별 경기에서 이길 확률의 1.1배이다. 자, 비겼을 때 다음 경기에 이길 확률은, 그치? 비겨도 다음 경기에서 이길 확률이 좀 더 높아진다는 거야. 처음 맞붙는 것보다는. 그 다음에 직전 경기에서 진 경우는 오히려 이길 확률이 더 떨어진다. 0.9%로. 자, 이길 확률의 변화는 1.3배, 1.1배, 0.9배로. 이렇게 이제 변화들이 나타나고. 자, 직전 경기에서 비기는 확률은 어떤 게임에 두 번째나 세 번째 게임에서 비기는 확률은 직전 경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자, 이기는 확률은 이렇게 변하지만. 그러면 어떤 확률이 또 따라서 변하게 돼? 비기는 확률이 일정하다 하더라도 이기는 확률이 변했기 때문에 지는 확률이 변하게 되지, 이기는 확률에 따라서. 그치? 모든 사건들의 합은 1이다. 자, 이제 말 속에 그런 것들을 정보를 숨겨놓는 거야. 응? 그런 것들을 이제 추론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하면은 이제 만들어 써야지. 자, 문제 1. 한국팀의 조별 경기가 A, B, C 팀 순서로 정하여졌다. 자, 한국팀이 B팀과의 경기에서 질 확률을 구하시오. 자, 확률을 구하기 전에 지는 경우에 어떤 방향, 어떤 식으로 지는지를 갖다 우리가 생각해야겠지. 앞서 마찬가지로 경우의 수. 그치? A팀에게 어떻게 되고, C팀은 생각할 필요 있어, 없어? B팀이 두 번째니까 A팀과에 대한 것만 생각하면 되지, C팀 경우는 이제 빼버리고. 그치? 그래서 A팀한테 이기는 경우, 이기고 지는 경우, 그 다음에 비기고 지는 경우, 지고 지는 경우, 망한 경우. B팀의 이길 확률이 가장 컸잖아. 5분의 3. 근데 지고 졌으면 C팀은 이길 확률이 10분의 1인데 이건 망한 거지. 자, 그래, 감독 교체 뭐, 그러고. 자, 여하튼지, 한국팀이 B팀과의 경기에서 질 확률을 변하죠. 자, 질 확률의 변화는 어떤 식으로 나타날까? 이기는 경우에는 이길 확률이 커지죠? 이길 확률이 커지는 대신에 거꾸로 뭐는 줄어들어? 그치, 질 확률은 오히려 줄어들어. 그치? 비기는 확률은 똑같이 유지된다고 했으니까. 그쵸? 그 다음에 비긴 경우에는 그 다음 경기에 영향 안 준다고 그랬으니까는. 그치? 그 확률이 그대로 생각되고. 그 다음에 A팀에게 지는 경우, 지고 지는 경우. 그치? 앞에서 진 경기에 대해서는 뒤에서 이기는 확률이 0.9로 변했지? 0.9배로. 그러면 질 확률은 오히려 어떻게 되게 돼? 더 커지게 되지. 그치? 기존의 확률보다. 그런 것들을 식으로 잘 반영하여서 세 가지 경우 수로 나누고 그 세 가지 경우의 확률이 합으로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겠지. 그치? 왜냐면 그 세 가지 경우는 동시에 일어날 수는 없으니까는 마찬가지로 각각 배반 사건이다. 그래서 각각의 사건에 대한 경우에 대한 확률적 계산의 합으로 전체 확률이 계산되어진다. 이런 이제 설명 구조 혹은 문제풀이 방향성을 이제 자꾸서 이제 들어가면 구체화시키면 짧은 시간 내에 문제 해결이 이루어질 거예요. 자, 두 번째 경기에서 지게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앞에서 한 문제가 거의 같은 형태지, 이거는. 여기 문제는. 첫 번째 경기를 이기고 두 번째 경기를 지는 경우, 비기고 지는 경우, 그 다음에 지고 지는 경우. 이런 것부터 정리하자. 차분하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첫 번째 경기를 이기고 두 번째 경기를 지는 경우의 확률을 계산해보면 첫 번째 경기에 이길 확률이 5분의 1이었죠. 그쵸? 근데 두 번째 경기에서 지는 경우는 이거 어떻게 계산한 거야? 사실 이렇게 식 막 쓰면 안 된다 그랬지. 여기서 어떻게 되어진 이 사건에 관한 이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써야 돼, 사실은. 1. 여사건의 확률 계산한 거야. 그치? 지는 확률을 하니까는 이기거나 비는 확률, 1에서 이기거나 비는 확률을 뺐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서 두 번째에 지는 경우에 이기는 확률이 얼마이고, 그치? 지는 확률이 얼마인지가 먼저 나와 있기 때문에. 비기는 확률. 그래서 이기는 확률이 원래 10분의 1이었죠. 첫 번째 이겼으니까는 원래 이기는 확률이 B팀의 5분의 3이었는데 앞에 이겼기 때문에 그 확률이 1.3배로 뛴다 그랬지? 그치? 그래서 이길 경우 확률. 그다음에 요거는
비길 경우의 확률. 비길 경우의 확률은 앞의 경기에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비길 확률 5분의 1. 그리고 이기고 비는 확률을 빼서, 그치? 지는 확률을 구하고, 두 번째 경기에. 두 번째 경기만 단독으로 치렀었을 때. 그치? 그리고 5분의 1을 갖다가 앞에. 이기는 상황이 벌어진, 그치? 상태에서 250분의 1. 나머지는 이제 마찬가지 방식으로 계산하는 거죠. 자, 그래서 250분의 1, 250분의 14, 250분의 26. 이건 일부, 뭐가? 비길 확률. 무슨 비길 확률? 이거? 비길 확률 처음에 5분의 1. 첫 번째 경기 비길 확률. A팀에. 위에 거. 여기서. 회사권 계산할 때 마이너스 5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문제에서 5분의 2로 돼 있나? 두 번째 경기를 지는 경우, 비기는 경우, 비기는 확률은 A팀에 대해서 비기는 확률, B팀에 대해서 비기는 확률. B팀이잖아. 맞아? 그러면? 그치. B팀에 대해서 비기는 확률 5분의 1. 그런 건 실수하면 안 되지. 그치? 차분하게, 이제 이런 것들이 헷갈리니까 정리할 때 차분하게 해야 돼. 그치? B팀의 경우 두 번째는 B팀을 놓고 첫 번째는 A팀에 대한 확률 계산해야 되니까 그런 걸 잘 고려해서 쓰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세 경계의 이제 사건의 합으로서 물론 각각의 사건을 뭐 A1, A2, A3 해가지고 확률적 관계식으로 표현해서 앞에서처럼 정리해서 써도 돼. 그게 때 깔끔하지? 그치? 그래서 250분의 40분의 1, 41. 자, 논제 2번 봅시다. 조금 복잡해졌는데 한국팀의 조별 경기가 A팀, B팀, C팀의 순서로 정하여졌다. 자, 한국팀이 B팀과의 경기에서 지지 않았을 때 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기거나 비겼다는 얘기지. 그렇지. 두 번째 경기에서 지지 않았을 때 이기거나 비겼을 때 모든 경기에서 지지 않으면서 두 경기 이상 이길 확률을 구하시오. 이건 뭐 어떤 경우란 거야? 모두 다 이기거나, 그치? 두 경기 이상 이길 확률이니까. 그치? 두 경기는 이기고 한 경기는 비기는 경우, 그치? 그런 두 가지 이제 사건인데, 사실 이거를 경우의 수로 따져보게 되면 너무 복잡해. 물론 세 개 다 이기는 경우는 쉽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지만, 그치? A, B, C 세 개 순서대로 해가지고, 모두 다 이기는 경우는 확률적으로 쉽게 계산할 수 있지만, 두 개 이기고 하나 지는 경우. 이 경우에 조합이 여러 가지가 나오지, 그치? 앞에 두 개를 이기느냐, 뒤에 두 개를 이기느냐, 맨 앞과 맨 뒤에 두 개를 이기느냐. 총 세 가지로 갈라지게 되지, 그치? 그러면 전체 사건이 총 네 가지의 사건에 대해서, 그치? 네 가지의 경우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확률적 계산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자, 그렇게 다 일일이 해야 되는가? 자, 이미 앞에 사건, 이거는 B팀과의 경우에서 지지 않는 요 부분이라는 게 어디에 관여돼 있어? 지금 문제 1번과 이런 문제 세트화된 논술 문제에서도 여기 확률 문제에서도 세트로 되어 있는 문제들은 앞에서 계산한 어떤 결과들이 그 다음 사건에 연계되어서 조금 더 뒷사건의 복잡한 문제를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도록 이렇게 단계적으로 풀려가지고 돼 있어.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그래서 두 번째 팀 어차피 1번 사건 문제 1과 사건은 똑같으니까, 그치? B팀이 경기에서 지지 않을 때의 확률이란 아까 전에 졌을 때 확률 구했으니까 그래서 1-250분의 41, 그치? 여 사건의 확률이죠. 그래서 250분의 209. 요게 이미 나와 있는 거야. 그 상황에서 모든 경기에서 지지 않으면 두 경기 이상의 확률을 구하시오. 뭐에 대한 계산이야? 그치. 이미 이 사건이 벌어진 거지. 그치?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 상황 하에서 이렇다. 그럼 나중에 마지막에 확률 계산할 때 조건부 확률이니까 어떻게 계산해주래? 그치. 이것의 사건을 전제로 해서, 이 확률을 전제로 해서 요 사건들의 확률의 비율을 봐야 되지. 그치?
자, 조건부 확률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거 문제 읽으면서 아, 이 조건부 확률에 해당하구나 하는구나. 요걸 정확하게 처음부터 판단을 들어가지 않으면 중간에 아예 못 써요. 알겠죠? 자, 모든 경기에서 지지 않으면서 두 경기 이상 이기는 방법은 첫 번째 승승승 세 번 다 이기는 경우 무승승 승승무 승무승 뭐 해가지고 이렇게 네 가지로 갈라놓으면 되겠지. 이 각각의 다 따로따로 계산해서 요거 확률 계산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앞에 썼던 확률에 대해서 이것들의 확률의 합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치? 그렇게 하면 조건부 확률에 대한 계산이 끝나겠지. 자, 각각의 계산들은 첫 번째 승, 두 번째 승, 세 번째 승, 즉 A팀의 승, B팀의 승리 확률 13배 올라간다 그랬지. 앞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치? 또 앞에서 이겼을 때가 마찬가지 13배 올라가서. 그쵸? 세 개의 확률을 그대로 승승승으로 이거 계산해 주면 돼. 그 다음에 무승승에서 이거 다 계산해 줘야 돼요. 그쵸? 무승부니까 그 다음에서는 확률에 비겼을 경우는 이기는 확률이 1.1배가 된다 그랬지? 그치? 그 다음에 이겼을 경우에 다시 이기는 경우가 1.3배가 증가하니까. 그 다음에 승무승 해가지고 첫 번째 이기는 경우에 두 번째 무승부가 나오는 경우는 1.1배가 된다 그랬지. 그치? 마지막에 무승부일 때 마지막에 이기는 거. 두 번째 무승부는 앞에 경기에 영향을 받아 안 받아. 그치? 비기는 경우는 앞에 경기에 영향을 안 받는다 그랬지? 확률적으로. 그 다음에 첫 번째 승승무 해가지고 이기고 1.3배 튕기고 마지막에 무승부 확률. 그치? C팀에 대해서 순서차적으로. 따라서 모든 경기에서 지지하면 두 경기 이상 이길 확률로 이 네 가지 확률을 모두 더한 확률 5000분의 451이다. 근데 이거 기출문제라 뭐 어쩔 수가 없어. 이런 계산 나온다는 얘기야, 확률에서는. 실제로. 그리고 컴비네이션 계산 이런 것도 막 나오기 때문에 조합에 대한 계산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그 값들 계산하다 보면 저런 숫자들이 많이 나와요, 확률에서는. 그러니까 이상한 값이 나온다고 절대 내가 틀렸다거나 잘못했다 이런 의심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계산이 끝나고 나면 확인할 방법이 없어. 알겠지? 그러니까 그건 그대로 믿고 여러분들 그냥 받아쓰셔야 돼. 항팀이 B팀과의 경기에서 지지 않았을 때 모든 경기에서 지지 않으면, 그치? 두 확률의 비율, 조건부 확률로서. 조건부 확률은 기본적으로 뭐야? A와 B를 하게 되면 A에 대해서, 사건 A에 대해서 또 거기 그 내부에서 일어난 사건의 상대적인 이제 비율이지, 그치? 기본적으로 이제 조건부 확률의 기본적인 정의식 그냥 쓴 거야. 뭐 P, B분의 P, A, 곱 B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의미의 식인지 알겠지? 그거 자체를 이제 이해하고 봐야 돼. 자, 문제 3번까지 아예 보고 좀 마무리하고 좀 쉬었다 합시다. 조별 경기 순서를 이번에는 A, B, C 팀이 순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조별 경기의 순서를 추첨을 통해서 결정하였을 때 한국팀이 첫 번째 경기를 지고 두 번째 누가 싸운지는 모르지만 두 번째 경기는 비기고 마지막 경기는 이겼다고 하자. 이런 경우가 일어날 확률이 가장 높은 한국팀의 경기 순서를 찾아라. 이번에는 경기 결과에 대한 것들을 먼저 조건으로 주고 그 조건이 실제로 그러한 조건으로서 완성되어질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각 팀과의 경기 순서는 어떻게 되어지는가. 좀 고도의 그런 고난이도의 그런 이제 확률이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실제 점수판 배분 뭐 앞에서하고는 다르게 앞에서는 단순한 이제 조건에 대한 이야기들 했잖아. 그러니까 실제로는 점수가 다른 게 요 문제인데 이 문제 풀어낸 건 사실 마찬가지로 경우에 수 다 따져보면 돼. 따져보면 되는데 과연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가 하는 것 조금 더 편한 방법이 없을까? 확률 문제 풀려면 아이디어를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 가지고 전혀 결과나 과정들이 결과는 동일하다 하더라도 과정상의 난이도라든지 복잡성이 수준이 달라져요. 어떤 형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냐에 따라 가지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두 번째 비겼다는 데 있어. 두 번째 비긴다는 얘기는 마지막 경기가 앞의 경기들의 영향을 받아 안 받아. 마지막 경기가 앞의 영향을 안 받는다는 얘기야. 두 번째가 비겼기 때문에. 알겠지? 비기는 경우. 두 번째가 비기는 거? 두 번째가 비기는 경우는 앞의 경기에 영향을 안 받지. 그치? 네. 그러니까 얘는 첫 번째 경기의 영향을 두 번째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다만 이때 비긴 거는 어디에는 영향을 줘? 그치? 마지막 경기. 마지막 경기에 이기는 확률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치? 그리고 그런데 마지막 경기에서
이겼다라고 했지. 이겼다 하면은 이기는 확률이 가장 큰 놈이 마지막에 오는 게 좋지. 어차피 얘가 1.3배가 튕겨질 테니까. 1.1배가. 비겼을 때 1.1배 증가할 테니까. 그렇지? 그럼 이기는 확률이 그쵸? 앞에 경기에서 비기고 마지막 경기에 이겼다. 그리고 첫 번째 경기를 쳤다. 그럼 첫 번째 경기에 지는 확률이 어떤 놈? 두 번째가 첫 번째 영향을 안 받지. 그치? 그러니까 일단은 각각의 경우에 가장 큰 놈들을 우리가 끄집어내주면 되지, 이 경우에는. 두 번째가 비겼다는 걸 중심으로 해서. 그치? 마지막 경기는 영향을 받긴 받지만 1.1배의 영향으로서 마지막에 끝나는, 나머지 경기로서 마지막에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럼 대략적으로 머릿속으로 생각해도 어떤 경기가 중간에 와야 돼, 이거? 첫 번째. 첫 번째 경기에 누가 하고 해야 되겠어? 지기는 확률이 가장 큰 것. 그치? C. 그 다음에 두 번째, 비기는 확률이 가장 큰 것. A. 마지막에 B. 그치? 물론, 그냥 그렇게 순서만 그냥 써놓으면 안 되지. 왜 그렇게 판단하는지에 대한 설명도 당연히 써야 돼. 알겠지? 그래서 추첨을 통해서 나온 경기에서인 거지, 경기의 순서는 뭐 세 가지 A, B, C 가지고 조합하는 건 총 6가지가 있다. 경우에서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하고 일단. 알겠지? 자, 이에 대해서 다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자, 첫 번째 경기를 지고 두 번째 경기를 비기면서 세 번째 경기를 이기는 확률을 구하게 되면 실제로 이것들을 갖다가 다 계산해보면 각각의 경우에 뭐 이거는 계산하면 별거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된다. 자, 1부터 CAB의 순서로 경기를 할 때 확률이 가장 커지게 된다. CAB의 순서. 우리가 이미 생각했던 결과와 같지만, 그치? 실제로 확실한 가장 좋은 거는 다 보여주는 거야. 다 계산해서. 물론 이제 이것에 대한 계산 방법 자체는 여기서는 계속 반복해서 쓸 필요는 있어, 없어? 없어. 이미 앞에 다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서 이 정도에서는. 두 번째, 세 번째에서 수학적 계산의 구조가 앞에서 했던 어떤 작업과 앞 문제에서 했던 작업과 동일하다고 한다면 그 작업을 다 써줄 필요는 없어. 이런 거 좀 요령 있게 쓰자. 앞에서는 이제 처음 하고, 이런 식으로 내가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중간 과정을 서술하는 거고, 여기는 요약을 해버려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방법을 한번 생각해보자. 뭐냐면, 두 번째 경기가 비겼다는 사실에 좀 주목을 해보게 되면, 얘는 앞에 경기에 영향을 안 받지. 그치? 앞에 경기에 영향을 안 받고, A 사건과 B 사건이 그럼 어떻게 되게 돼? 첫 번째 사건과 두 번째 사건이 서로 독립이 돼버리게 돼. 영향을 안 주는. 그리고 마지막 경기에서 승리하려면 공통적으로, 모두 어떤 상황에, 누가 어느 팀과 하더라도 공통적으로 1.1배가 증가하게 되지, 똑같이. 그치? 그래서 지고 비고 이기는 격과가 각각 가장 높은 상황들만 고르면 된다. 앞에 두 개는 상호간의 독립이고 각각 확률 제일 큰 거 하면 되고, 마지막에는 어떤 경우가 오더라도 모두 다 1.1배로 다 동일하게 확률들이 튀겨지게 되니까는 가장 각각의 경우에 가장 높은 그런 상황들. 더군다나 이 세 개의 사건이 어떻게 돼서 지고 비기고 이기는 서로 다른 세 가지 사건이지, 지금. 서로 다른 종류의 세 가지 사건이란 말이야. 응? 그래서 각각의 상황에서 만일 이게 지고 비기고 이기는 상황이 아니라 지고 이기고 이기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치? 왜냐면 이기는 사건 두 가지 중에서 누가 여기에서 먼저 이기는, 여기서 먼저 이기는, 이게 또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만일 여기서 이긴다면 두 번째에서 이기는 놈은 앞에서 졌기 때문에, 그치? 자기 자신의 그냥 이기는 확률만 쓰지만, 자기 자신이, 지고 이기는 경우니까, 거기에 대한 걸 이제 써야 되고, 여기 마지막은 또 이겼을 때 이기는 확률이 1.3배가 커지기 때문에. 그치? 그런 것들을 고려하니까는 그때는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가 없어. 근데 다행히 얘 세 가지가 다 뭐다? 서로 다른 상황이다. 지고, 비기고, 이기는. 그러면 지는 데서 가장 큰 놈, 비기는 데서 가장 큰 놈, 이기는 데서 가장 큰 놈. 이 세 가지를 그냥 나열하면 된다. 그리고 그게 이 문제에서는 서로 다른 세 팀이 나오더라. 알겠지? 그래서 그걸로 끝나게 되는 거야. 논리적으로 판단해서. 자, 두 번째 풀이법은 사실 하나하나 다 계산한 게 아니지, 확률을. 계산해서 계산값을 보여준 것도 아니야. 확률을 보여주라고 그러면 다른 문제가 돼버리는데,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런 논리적인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의 논리적인 구조를 살피고 그것부터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거야. 이걸 직관적으로 이제 끄집어내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이런 설명이고. 알겠죠? 자, 이렇게 풀이 방법이 존재하는 것들은 없는지 논리적인 그냥 설명이나 문제의 구조, 문제에 주어진 특별한 구조에 의해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해결하는 방법이 좀 더 간결한 것들은 없는지 이런 것들도 문제에서는 논술 문제, 특히 확률 문제에서는 뒤에 문제들 풀 때 앞에 문제에서는 이런 건 잘 안 나와 오히려 뒤에 문제에서 풀 때 후반부 문제들에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것처럼 보이는 문제들을 간결하게 풀어내는 아까 전에 그 6개 사건에 대한 계산하는 거하고 이거 이런 식으로 풀어가는 거 어때? 시간차가 엄청나지? 그치? 몸으로 때우면은 해결은 할 수는 있지만 좀 잘 사는 방법은 아닐 거야. 응? 그래요. 일단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우리 살펴보고 잠시 쉬었다가 이어지는 이제 확률의 문제들 좀 더 확장된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